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받은 빈센트병원 영양팀의 정소리 영양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순서는 우리 환자분들 어떻게 식사를 드시면 좋은지 영양관리 방법이랑 영양제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심방세동 환자 영양관리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는 봤는데 우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혈관이랑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권고되어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중 첫 번째는 알맞은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우리 체격에 따라서 적당한 체중은 각기 다르고 이거는 이제 일련의 그런 공식으로 구해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성인 비만 기준이 이제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이 비만 자체는 심장 혈관 질환의 이제 위험 요인이 되고 그 중에 특히 복부 비만한 경우라면은 조금 더 위험도가 올라간다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일단 가끔 보면은 체지방률은 이제 높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말랐는데 체지방률이 높아요 하는 사람들의 마른 비만이에요 라고 하는데 우리 인바디 같은 거 쟀을 때 그래서 뭐 인바디에서 남성분들은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이면은 체지방률이 조금 높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나는 지금 비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중 관리를 같이 체지방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랑 체지방률 관리를 위해서 식사를 일단은 안 드시려는 경우가 좀 있으시고 드시더라도 정말 조금 샐러드만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친 열량 제한은 오히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평소에 드셨던 거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조금 더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시세끼니 밥 한 공기씩 만약에 식사 드신다 가정한다면은 몇 끼니 한 3분의 1공기 정도 덜어내서 드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간식 같은 거, 뭐 밥 드시고 나서 떡 드시고 고구마 드시고 라면 드시고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음식 본연에 말고도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 추가하는 양념, 소스, 드레싱 이런 데에서도 열량 섭취가 꽤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덜어내고 담백하게 드셔주신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싱겁게 드시는 거, 이거 나트륨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거는 여기 병원 오시지 않아도 싱겁게 드세요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한국인들 보통 짜게 먹는다 하는데 이 좀 짜게 드시는 정도가 약간 감소하고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하루에 나트륨을 2000mg 정도 드셔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소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소금으로 본다면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수저 정도 아니면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는 그 조그만 수저로 한 수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루 동안에 드시면 적당한 소금의 양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대한민국 남녀노소 한 3000mg 정도로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심방세동을 갖고 계신다 한다면은 더더욱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 같은 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짜게 드실수록 이 심각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그냥 내가 드셨을 때 아이고 맹탕이다, 싱겁다 할 정도로 좀 간을 낮춰서 드셔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간,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덜 쓰시는 것처럼 대신에 후추나 고춧가루, 파마늘 이렇게 향을 내는 향신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더 쓰셔도 괜찮고 그리고 혹시 가공식품, 뭐 라면이라든지 뭐 편의점에서 드시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주 안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식사 드실 때 국물 위주로만 드신다거나 아니면 김치, 젓갈, 장아찌 위주로만 드신 경우 있으세요. 특히 뭐 그냥 급하게 먹어야지 해서 막 국물에 밥 말아서 드시고 반찬단 여러 가지 드세요 했는데 그게 다 김치 종류인 경우도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영양소보다 이 나트륨 섭취만 훨씬 많아지게 되니까 많이 짜게 드셨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 김치는 되도록 그게 절여져 있는 게 좀 문제이다 보니 저희 뭐 겉절이 같은 거 최대한 좀 절여지지 않은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젓갈 같은 거는 최대한 많이 안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하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은 그 자주 드시는 외식 메뉴의 1인분 한 그릇의 나트륨 양인데 우선 보면 1등은 짬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앞서 하루에 나트륨이 2000mg 정도가 적당해라고 했는데 짬뽕 한 그릇 만약에 국물까지 다 드신다 하면은 4000mg 거의 뭐 이틀 동안
소금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나트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찌개 종류, 면 종류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드시는 거는 최대한 자주 드시지 말아달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난 밖에서 좀 드셔야 되는 상황이다 한다면은 그냥 미리 조리 들어가기 전에 좀 싱겁게 해주세요 말씀드려보는 것도 좋고, 적어도 테이블에 소금이라든지 간장 뭐 이런 거 올려져 있으면은 많이 추가 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지방에 관한 얘기도 해드릴 텐데, 일단은 기름지지 않게 드시는 거는 좋으세요. 근데 일단 이 지방도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특히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과도하게 드시지 말아달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포화지방산은 무엇이냐 한다면은, 일단 우리 그 피 검사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이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어느 음식에 많냐면은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 삼겹살이나 갈비, 뭐 꽃등심 아니면 치킨처럼 딱 봤을 때 기름기 많은 고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버터라든지 아니면 버터를 이용해서 만든 빵이나 과자, 그리고 뭐 크림 종류 이런 데도 워낙에 다양한 음식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포화지방산은 난 절대 안 드실 거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드시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려면은 불포화지방산으로 바꿔 드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하얀 기름기, 비계 같은 거는 떼어내고 그 살코기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고기 말고 가끔 생선으로도 바꿔 드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포화지방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고체 기름이다 보니까 기름으로 된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뭐 식용유나 참기름 같은 다양한 기름 종류를 주로 조리하실 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 뭐 빵이나 뭐 과자나 이런 거 좀 드실 수 있는데, 이런 간식 대체에서는 견과류 종류를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다만 이 견과류도 많이 드시면 열량이 꽤 높아서 보통 아몬드, 땅콩 같은 거 하루에 10개 정도면 충분하고, 호두는 하루에 1개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콜레스테롤인데, 우선 이 콜레스테롤은 조금 먹는 걸로만 조절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검사해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얼마예요 라고 들으셨으면은 거기에서 음식이 주는 영향은 한 30%, 10에서 30% 정도로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한다기보다는 자주 드시지 말아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밖에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거, 이런 거라면은 조금 더 자주 드시지 말아주세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콜레스테롤을 보통 그 동물의 내장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산물, 계란, 노른자 이게 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자세히 보시면은 밖에서 드실 법한 음식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순댓국을 드신다거나 알탕 드시고 곱창 구워서 드시고 뭐 오징어 회 드시고 장어구이 드시고 이런 식으로 밖에서 드시면 가뜩이나 기름진데 좀 더 짜게 드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드시는 횟수는 이제 고정적으로 두지 말고 자주 드시지 않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지방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한 식이섬유소 섭취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채 많이 드셔달라. 그래서 우리 밥 드실 때 뭐 흰밥 말고 이왕이면은 잡곡밥이 좋고 몇 끼니 나물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해조류도 골고루 드셔도 좋으세요. 그리고 간식으로 생과일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드셔주셨으면은 식이섬유소 잘 드실 수 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카페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우선 결론적으로 커피 다 드셔도 되세요. 근데 일단 식약처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에 카페인을 400mg 이하 정도로 이제 제한을 두는데, 일단 카페인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보통 종이컵 기준으로 하루에 2-3잔 정도까지는 가능하시고, 예를 들어 뭐 카페에서 우리 테이크아웃해서 드신다 한다면은 그 톨 사이즈나 레귤러 사이즈 한 잔 정도까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드시다가 막 커피 드시고 났더니 막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것 같고 약간 뻐근하고 불편해 하신다면은 안 드시는 게 안전하시고, 그리고 원래 난 카페인이 좀 민감해서 한다면은 더더욱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커피 말고도 사실 카페인 음료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뭐 에너지 드링크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소량이어도 섭취를 주의해달라. 조금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카페인이 항응고제, 이 약물의 작용을 좀 저해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항응고제 약을 드신다 하면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홍차나 녹차 같은 차 종류, 이런 탄산음료까지 카페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음료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가끔 커피랑 물을 같이 드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커피랑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 있는데, 우선 약은 항상 커피와는 별개 드셔주시는 게 좋고, 약은 항상 물이랑 드셔주시는 게 안전하다. 그거 잠깐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런 에너지 드링크 막 힘을 내줘요 하는데, 요런 거 일단 너무 카페인이 많이 농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의해달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술과 담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금주 금연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술, 알코올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심방세동 발생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금주해달라. 그리고 술 같이 드실 때 이것도 열량이 높은데, 안주 역시 열량이 높고 기름지고 짜 경우가 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금주해달라 권장해드리고 있고, 그 담배 속의 니코틴이 카페인이랑 좀 비슷하게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면서 심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담배가 동맥에 좀 지방이 쌓이게 하면서 우리가 좋다 생각하는 그 HDL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는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금연까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에서 잠깐 퀴즈를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보통 와인이나 아니면 반주처럼 약주처럼 술 한 잔 정도는 심장 건강에 이로울까요? 이롭지 않을까요? OX로 선착순으로 답변해 주실 때 아버님. 5요. 5일까요? 또 손 들어주실 때 X. 네, 맞습니다. 정답은 일단은 X가 정답이고, 우선 일단은 말이 많아요. 이제 술이 가끔 보면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더라 하는 연구들도 이제 이전에 많았는데, 최근 결과를 보면은 일주일에 매일 한 잔씩 조금씩 드시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병 이내로 드시거나 모두 이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많이 드실수록 이 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주종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와인이건 맥주건 소주, 막걸리, 다양한 음식, 다양한 술들이 결국에 많이 드시면은 이렇게 심방세동에 위험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아예 금주하는 거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즉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거건 어쩌다 한 번 드시는 거건 모두 금주,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잘 드신 식사의 예시인데, 보면은 우리 평소에 드시는 거랑 이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냥 밥에다가 국 넣고 드실 때 국물 좀 남겨주시고, 고기나 생선, 계란두부 이런 단백질 반찬, 근육 빠지는 거 막아주려면은 꼭 몇 끼니 한두 가지는 곁들여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물 반찬 자유롭게 넉넉하게 드시고, 여기 김치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고 있으면 겉절이 같은 걸로 바꿔 드셔달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식사 3끼니 드시고 나서 또 시장하다 한다면은 간식도 드실 수 있으세요. 다만 간식은 과일이랑 유제품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드셔달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식사 드신다면은 정말 잘 드셨다 이렇게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저희 항응고제 드실 때 비타민 K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 우선 대부분 처방받은 그 항응고제는 비타민 K 음식이랑 상관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고로 자렐토라고 하는 약은 식후에 바로 드셔야지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주면 좋고, 그리고 특히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셨을 때 이때는 비타민 K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K가 일단 영양소이다 보니까 음식에도 존재하지만은 사실 이 음식만으로 조절하는 거 말고 영양제 따로 이제 약으로 드시는 거, 그리고 민간요법, 한약, 무슨 즙, 액기스, 분말 이런 건강 보조제의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비타민 K가 많이 농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제한을 해달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실 필요는 없으신데, 만약에 와파린 드신다 하면은 아래에 있는 이런 녹황색 채소, 콩 종류, 올리브 기름 이런 거를 조금 자주 드시지 말아달라. 그렇게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그 영양제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우선 우리 영양제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양제 드시는 그런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1등으로 제일 인기 많은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 2등은 유산균, 3등은 오메가3 지방산 순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의 45% 이상이 이제 한 가지라도 드시고 계시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2가지 이상도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50에서 64세에서는 30% 이상이 3가지 이상, 좀 많은 약을, 많은 이제 보충제를 먹고 있는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신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오메가3라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일단 이 오메가3가 뭐냐 한다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이다 보니까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드셔야 되는 필수 지방산에 속해요. 그리고 포화지방산이 아닌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이다. 근데 얘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어느 연구에서 에스키모인들이 좀 기름지게 열량은 높게 먹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이 좀 적게 나타나더라 해서 이제 그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오메가3를 발견하게 됐고, 그 효능으로서 이제 지방을 만들어주는 걸 억제를 하고, 우리 몸에서 지방이 그 배설되는 거, 이제 배출되는 거는 촉진을 한다는 그런 효능이 나타나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오메가3도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연어나 뭐 고등어라든지 꽁치 같은 이런 등푸른 생선이나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견과류,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에도 이미 일단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근데 일단은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끔 저희 선생님께서는 오메가3 이렇게 약으로 처방을 해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드시면은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더 드시려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우선 처방해주신 거 말고 따로 드신다 한다면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을 받고 나서 드신 게 좋고, 일단은 이 오메가3도 약처럼 당연히 모든 게 장단점이 있듯이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결국에는 얘도 지방이다 보니까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부작용으로 출혈 위험성이 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식사관에서 조금 같이 고려해보면 좋은 게 이 오메가6 지방산과의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 오메가6는 보통 우리가 흔히 드시는 뭐 콩기름, 식용유, 옥수수유, 웬만한 기름 종류에는 이미 오메가6가 같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6랑 오메가3가 보통 하루에 4대1 정도의 비율을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메가3 챙겨 드시기도 힘든데 나 이제 오메가6까지 챙겨서 이 비율까지 걱정해야 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이미 대부분 잘 드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기름지게 드실수록, 튀긴 거, 전 부친 게 많이 드실수록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오메가6의 비율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를 많이 드신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이 그 비율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는 오메가3가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이제 얘네들이 형태를 변환하면서 한 가지 같은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에 오메가6만 막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으면은 오메가3가 몸속에 많다 해도 이게 제대로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 드시기 위한 방법은 우리 그런 거 식사 드실 때 식용유 같은 거 둘러서 가볍게 볶고 굽고, 그리고 마무리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똑 떨어뜨려서 드시는 거, 그 정도 비율이면 충분하세요. 이거 뭐 굳이 계량해서 드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만 드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가끔 고기 같은 거 말고 생선으로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드신다면은 음식을 통해서도 이 비율 잘 맞춰가면서 오메가3 똑똑하게 잘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오메가3에 대한 연구를 이제 조금 더 찾아봤는데, 과연 그래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결론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스키모인 연구도 요즘에 근래 들어서 다시 해보니까 이게 또 인종마다 차이가 있다더라.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오메가3 많이 먹으면 이게 지방 배출을 잘 해주는 그런 유전자가 좀 다른 인종보다 많았다, 이런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의 결과로 봤을 때는 이 오메가3를 과잉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치료적인 이점이 좀 불분명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과유불급이라고 처방해 주신 거 말고 추가로 더 드시는 거에 대한 이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권장해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잘 드실 수 있으니까 약으로만 드시는 거 말고 그렇게 음식은 골고루 드셔달라,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좀 많이 드시는 거가 이게 홍삼 제품도 많이 드세요. 근데 일단 이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이기는 해서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혈압 개선 효과도 있고 혈당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뭐 혈압이 없는 사람한테 혈압이 나타난다는 등 아니면 당이 너무 많이 떨어뜨린다는 등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복용하기 전에 주치의선생님이랑 한번 확인을 받고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요 가끔 보면은 홍삼도 결국에는 제품이다 보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당이 첨가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몸에 좋으라고 드신 건데 괜히 불필요한 그 당 섭취만 늘어날 수 있어서 사실 권장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홍삼 섭취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따르는데 우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들도 있어서 이거는 잘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홍삼이 와파린과 상호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파린 드신다 하면 안 드시는 게 더 안전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퀴즈 가져왔는데 이 1번과 2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홍삼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기요. 1번. 정답 바로 맞추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면은 워낙에 다양한 제품들이 뭐 디자인도 다 서로 다르긴 한데 뒷면이나 옆면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어요. 식품 정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식품의 유형이라는 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그건 다 그냥 일반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애매하게 홍삼 음료, 무슨 홍삼고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다 하면 건강기능식품 아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홍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 고를 때도 그냥 그 앞면에 광고 같은 거 말고 뭐에 무슨 개선 효과 이런 거 말고 뒷면을 보고 골라주시면 좀 더 도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양제는 요 크릴 오일인데 사실 이 크릴 오일도 한때 굉장히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제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크릴 오일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식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따라서 아직 나라에서조차도 이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이렇게 크릴 오일을 굳이 드시는 거는 권장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런 거 드시는 거는 권장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가지 영양제만 갖고 왔는데 사실 정말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따로 이제 약 지어서 한약 드시는 것도 있고 뭐가 이게 유행하는 것도 많고 요즘에 유튜브나 TV만 봐도 뭐가 이제 유행처럼 정말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그런 거 이렇게 좀 농축시켜서 오랫동안 드시면 이거 심장 말고 다른 신장,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데 또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몸에 좋은 그런 효능이 입증을 받았다고 해도 장기간 드시고 많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도 진행 중이고 효과가 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시는 거 권장해드리지 않고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식사 싱겁게 드시고 기름지지 않게 드셔서 우리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영양소 골고루 잘 드셔주신 거, 이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뭐 이렇게 좀